가요. 두 번째 주제는 요즘 잠시 우리 관심에서 조금 벗어난 법관 대표 회의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관 대표 회의 얘네들 이게 참 뭐 크게 믿은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애들이 이상한지 모르겠네요. 판사 정도 되면은 이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게 좀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면은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법관의 대표라는 사람들조차 이런 자들을 믿고 과연 우리가 재판을 맡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법관 대표 회의 시작부터 싹수가 노랗다입니다. 법관 대표 회의와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법관 대표 회의가 조희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사법부 독립 얘기는 열심히 떠들 건데 조희대가 저지른 사실상 조희대의 내란 사태, 조희대의 이 법정 쿠데타, 사법 쿠데타 사태, 이 사태는 다루지 않을 것 같다. 의제에서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사실이 하나 전달이 됐어요. 조희대의 이 사법 쿠데타, 이 조희대의 졸속 판결, 이와 관련해서 법관 대표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답니다. 정식 의제에 포함이 됐대. 두 번째 의제에 포함이 됐다는 거야. 근데 숨겼어, 지금까지. 마치 포함 안 되는 것처럼. 엊그저께 여러분 기사 난 거 보셨죠? 그러니까 법관 대표회의가 언론에 이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보도자료의 이 내용을 싹 빼버린 거예요. 진짜. 이거 이래도 되냐? 판사들이.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결국 제가 마지막에 정한 제목이 이겁니다. 법관 대표회의 싹스 노랗다. 조희대 선거 개입 의제에 포함. 그런데 왜 굳이 숨겼을까? 자, 이 조희대 선거 개입이 아니고 조희대 사법 쿠데타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제목을 좀 지금 바꿔야겠다. 자, 여기에 조희대 사법 쿠데타 의제에 포함. 자, 근데 의제에 포함됐으면 이걸 정식으로 다루고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안 알렸어요. 숨겼어요. 왜 숨겼을 거야? 자, 왜 그랬을까? 자, 그래서 제가 싹수가 노랗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얘들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지만 진짜 욕 나온다 싶으시죠? 자, 법관 대표회의가 오는 26일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 이 법관 대표자회의는요, 각급 법원에서 법관 대표가 나와서 그 법관들로 회의를 구성한 겁니다. 원래는 임의단체였는데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것이 사실상 법원의 공식 기구가 됩니다. 이번에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서도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기로 했죠. 그런데 원래 시작은 법관 대표회의를 조희대 사법 쿠데타 때문에 열기로 해놓고 떡하니 의제에서 빼버렸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우려한다. 공공성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내용을 빼버렸다는 거야.
노골적인 조의대 편들기죠. 아니 처음에 법관 대표회의를 왜 열자고 했는데 조의대가 전원합의체 열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뚝딱뚝딱 재판 끝내버리고 날치기로 처리를 하고 날치기로 파기환송 해버리고 사실상 그걸로 이 정치적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를 김문수 단일 후보 시스템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순 개새끼 아니에요? 이거 정치 한복판에 선거 한복판에 뛰어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시작된 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였어요. 그런데 막상 의제에서 뺐다니 뭐 하자는 건데? 에? 안골을 빼버리는 거 아니야? 일부러.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공식 안건에 없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재명 사건에서 이재명 사건을 거론하기로 했다.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자, 공식 안건에 없었던 이재명 사건,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경론 전망. 공식 안건에 없었는데 갑자기 포함이 됐대.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애초 법관 대표회의가 언론에 알린 안건상에는 이 후보 사건은 직접 다루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내부에 공유된 안건에는 특정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논의를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안 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내부에 지금 회람이 되어 있는 그 자료에 보니까 안건에 포함되어 있네? 였던 겁니다. 뭐야 이거? 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내부에 공유한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거 아니야.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파기환송 사건, 그 사건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의제에 포함이 됐네? 보도자료 뿌릴 때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보는 내부 자료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법관 대표회의를 하려면 자 이런 것들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안건 자료, 회의 자료를 뿌렸을 거 아니야. 그 회의 자료에는 포함이 됐다는 거야. 뭔데? 얘도 와 이러는데. 에? 안건으로 만들어 놓고 숨겼다는 거 아니야.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와 그러는데. 눈치 보는 건가요, 얘네들도? 에? 하참네. 자,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보도자료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안건 1.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 대책을 논의하기로 함. 안건 2.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 이건 뭐야?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사 탄핵이라든지 대법원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언론이요? 조의대에 대한 얘기는 없네? 슬쩍슬쩍 건드리기는 했는데 없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건 2 부분이 달랐던 겁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라고 여기 빨갛게 표시된 이 대목이 빠졌던 거죠. 와, 우와,
요 부분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요걸 뺐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대목을 빼버렸네. 와 이거 뭐야? 자 정리를 해서 한번 볼까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이거는 마치 민주당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관 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자, 바로 조의대를 까는 내용이죠.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이 사건 여기에서 다루겠다고 공언한 거 맞습니까? 그죠? 왜 이걸 뺐죠? 왜 뺐어? 이거 왜 뺐어? 와, 황당합니다. 그죠? 공무원은요, 국민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이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선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명직 이런 직업 공무원들 역시도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야. 따라서 위임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위임을 한 사람, 위임권자한테는 내가 정직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에 뭐 보통 우리가 그 회사가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서 고용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랬으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회사에 정직해야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 거짓말한 거 걸리면 어떻게 돼?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쫓겨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국민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이 생명인 거야. 근데 판사라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인 판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했다? 숨겼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쩌다 보니 빠진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뺀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고의적으로 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들도 똑같이 생각하나 봐. 자, 법원 내부에서 이런 비난이 나온다고 합니다. 뒤통수 맞은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왜 뺐느냐? 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법원 안팎이 난리도 아니야 지금. 아니 이걸 왜 뺐지? 도대체 왜 뺐다는 거야? 현직 판사들도 비판하고 있고요. 교수들도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교수들, 현직 판사들까지 갈 거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이러고도 얘들이 판사 맞아?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원래의 의제와 본래 의제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의제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약한다는 핑계로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마치 이재명 사건을 안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 보도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도자료를 누가 만들어? 공보판사가 만들죠. 그럼 도대체 공보판사가 누군데?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 법관 대표의 공보판사는 창원지방법원의 안은지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도자료가 잘못이 됐다면, 보도자료에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이 안은지 부장판사였던 겁니다. 안은지 부장판사가 누구냐고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입니다. 키가 자그마한 분이시네. 여기 보면은 창원지방법원 안은지 판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다 학생들이고 여기는 아마 교수님 같고요. 여기 안은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제가 그래서 이 안은지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82년생이에요. 82년생
경남 마산 사람입니다. 사법연수원 38기입니다. 마산 하포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로 있다가 2017년에 법관에 임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판결을 보면은 그닥 눈에 띄는 판결은 많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판결이라고 한다면 진주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 주민을 살해한 그 약간 정신이 이상했던 사람이 있죠. 안인득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재판부 중에 한 사람이 안은지 판사입니다. 그리고 안은지 판사는 되게 활동이 폭이 되게 넓은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관 추천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안은지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도 조금 젊은 편이고 사법연수원 기수로도 좀 뒤쪽이고 판사보다 변호사로도 오래 활동했던 사람이지만 법원 내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보니까 이 사람 딱히 판결이 이렇게 눈에 띄는 판결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디지털 음원과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음원도 음반의 개념에 속한다 뭐 이런 판결을 내리는데 뭐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주로 보면은 학술 발표라든지 뭐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지 판결보다는 좀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아무튼 이 사람 법원 내에서 상당히 나름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사가 이런 짓을 한다고? 자, 그렇다면은 이 안은지 판사의 이번 보도자료 위조 사건의 경우는 조희대의 입김이 들어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뭐라고 꼬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동조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외압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주어 목적어를 빼먹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주어 목적어를 빼먹는 사람, 주어 목적어를 빼먹는 건 이건 정말 의도적인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법원 내에서 나름 지위가 있고 뭐 위치가 공고한 사람이라면 의심해 볼 만한 대목 아닌가? 이거 조희대 입김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저는 바로 드는데.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판사를 좀 더 확인해 봤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 안은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뭐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삐삐삐. 우리법연구회는 그 전에 해체가 됐어요. 이 사람이 2017년에 판사로 임명됐죠. 2017년에는 이미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그럴 수도 없었어. 두 번째,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가 나중에 뭐 바뀌어가지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되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확인된 바가 없고요. 설령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이미 문호가 많이 개방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좋은 판사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람이 뭐 법원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은 상당한 위치에 가 있지 않고서는 나름의 위치를 공고히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학술 발표에도 보면 안은지 판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외부 특강 나가면 안은지 판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보도자료 위조 사건을 벌였다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했다. 그 정무적 판단을 지나치게 고려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분명히 조의대의 입김이 있어 보인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상식을 비웃는 아니 판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참. 지금 보면은 조선일보에서는 이 안은지 부장판사가 뭐 우리법 연구회다,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다라고 몰아가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문제 있습니다. 그죠? 예, 참 한편으로는 좀 답답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네요. 그죠? 아무튼 이번 사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부릅뜨고 볼 것도 없어. 법관 대표회 이런데 우리 그 기대를 걸지 말고요. 얘들은 그냥 개혁 대상이야. 판사들도 검사들과 똑같이 싸그리 개혁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게 가장 속편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오밤중